아까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지금. 얘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평가사 되셔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만약 합격했다. 산업인력공단 확인했다. 그럼 그 순간 바로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찾아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그림 비교하셔야 됩니다. 네, 휴대폰에다가 대표 사진 같은 거 있죠? 저장해놔요. 앨범 만들어갖고 앨범 만드시 아시죠? 앨범 만들어가지고 얘는 멸구 사진, 뭔 사진, 뭔 사진 정리해서 딱 해놓으세요. 조사 나가면 그 사진 보시고 비교하시고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처음 가시면 아이씨 얘가 줄무늬 입마늘병인가 뭔 병인가 막 헷갈리신다고 비교하셔야 돼요. 흰잎 마늘병은 딱 보면 알아요. 하얗게 돼 있어요. 전체가 다 옹지 전체가. 멸구도 딱 보면 압니다. 멸구도. 농지 가운데 빵꾸가 뻥뻥 뚫려 있어요. 다시 말씀해. 네. 도열병이요. 식물체가 있잖아요. 거기 세 군데 와요. 잎에 오고요. 이삭에 오고요. 이렇게 얘가 이삭이잖아요. 여기 목이죠, 목. 여기 세 군데 와요. 세 군데.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목도일이냐, 이삭도일이냐, 잎도일이냐 물어본 거예요. 제가 실제 조사 나가서 가장 수확량이 떨어지는 애들은 뭐냐면 이 두 개입니다. 잎도일병보다 이 두 개. 특히나 목도일병 같은 경우 콤바인을 가다 보면 다 툭툭 끊어져 그러다. 수확이 안 되버려요.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등숙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평가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 병이 왔을 때 평가를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그 수확량보다 실제 계약자분이 수확할 때는 수확량이 확 떨어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도열병이나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집니다. 수확이 잘 안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뭔 말씀 드리려냐. 그 증상 잘 확인하시고 하시고. 많이 차이 나요. 50%, 40%막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무게를 떠보면 막 평년 수확량 대비 한 30%, 20%막 그럴 수 있거든요. 30%, 40%도 있는데 실제로 하면 더 떨어집니다. 실제 들어가 보시면. 자, 괄호 2번에 보시면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습니다. 아까 저랑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건 되는데 괄호 1번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그런 말 있고 2번에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바로 3번에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4번에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단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는 제외된다. 그것도 몇 개만? 7개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TV 광고 보시면 아침에 일찍 TV 트시거나 저녁 늦게 TV 시면 그 농약 광고를 해요. 이화명 나방의 특효약이다. 홍명나방의 특효약이다. 전부 다 보상하는 얘네들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장하지 않는 재해다. 6번에 보시면 느닷없이 하우스, 벼 농사지인데 벼인데 뭔 느닷없이 하우스가 나오냐라고 하시는데 우리 벼 농사 지면 1모작, 2모작 들어보셨죠? 1모작은 1년에 한 번 짓는 거고 2모작은 1년에 2번 짓는 거잖아요. 기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1모작이 대부분입니다. 저 동남아 쪽이나 그쪽 가야 2모작 하는 건데 1모작이 대부분인데 하우스에서 2모작 하신 분도 계세요. 하우스에서. 그래서 하우스가 나오는 거니까 이 말이.
자, 7번에 보시면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관련지에다라고 돼 있는데 기상특보 관련지에도 자연재해니까 보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맨 앞에 있는 말 봐보세요. 언제래요? 지금 계약 체결 시점이에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보상하는 보험기간 전이다 말이죠. 그래서 보상 안 해주고 그 다음에 8번, 9번, 9번에 보시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손해다. 자, 3번에 보시면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되어 있죠? 옆에다가 필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마늘, 양파, 콩, 팥, 양배추, 옥수수, 차, 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콩, 팥, 양배추, 옥수수, 차, 감자, 고구마. 되셨나요? 자, 적어보시고 마양, 홍양, 옥차, 감, 고. 마양, 콩, 팥은 이제 콩 가면 가니까 마양, 콩양, 옥차, 감고. 감자 같은 경우는요. 재배 시기에 따라서 봄 감자, 가을 감자, 재배치에 따라서 고랭지 감자 그래. 봄 감자,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많은 애들 중에서 감자만 병충해 보장입니다. 감자만 병이다. 나머지는 그냥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감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 네, 평창. 가입 지역이 평창이에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고 밑에 이제 괄호 2번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 나머지 내용은 쭉 읽어보시고 9번 봐보세요. 9번. 저장성 약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요. 얘네들. 넘겨보시면 보험기간이 나옵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 자, 보험기간이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보고 책임 기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은 안 나와요. 우리는 보험기간이 영어를 쓰는 거고
우리 농작물이기 때문에 보험 기간이다 그러면 작물을 심는 날부터 수확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심은 날부터 수확이 끝나는 날까지. 근데 포도나 사과나 그런 과일 나무들은 이미 심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과일은 개학 체결일 24시부터예요. 언제부터요? 개학 체결일 24시부터. 자, 그러면 심은 날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일을 보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작기. 작기란 단어를 생각하시고 수확 종료일은 농가마다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정해놨어요. 양파는 며칠까지 수확하라. 마늘은 며칠까지 수확하라. 양배추는 며칠까지 수확하라. 다 정해져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심은 날. 자, 어떤 거 판단하셔야 되냐. 심은 것을 10월 1일 심었어요. 근데 계약서에 사인한 날 있죠. 계약서에 사인한 날. 사인한 날이 즉 계약 체결일이 10월 5일이에요. 그러면 보험 기간에 시작하는 날짜는 몇 월 며칠일까요? 10월 5일. 정확히 말하면 10월 5일 24시. 자동차 보험 들면 그날 24시부터 그다음부터 시작하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심어봤자 계약을 체결 안 했으니까. 근데 계약 체결일이 9월 25일이에요. 그럼 보험 기간의 시작일은 며칠부터 시작할까요? 10월 1일. 왜 그래요? 암만 계약 체결해봤자 목적물이 없죠 지금.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계약 처리 입사시다. 근데 정식 완료는 며칠이다. 근데 계약 체결이 정식일보다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둘 중에 무슨 날? 늦은 날 시작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났어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상해 주겠죠? 이때 조사를 했어요. 보상해 줘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때 조사를 했어요. 보상해 줄까 안 해줄까요? 해주죠. 사고만 났으니까. 예일 기준이니까. 조사는 아무 필요 없어요. 조사는 어느 때도 상관없어요. 사고 난 날짜. 이를 보셔야 돼요. 사고 난 날짜를. 되셨죠? 그래서 보험 기간에 그럼 사고 일어났는데 뭐 안 되겠죠? 이거는 면책. 얘는 무조건 부채. 그래서 자 이렇게 심은 날 기준이다. 심은 날 기준. 심은 날 기준. 예를 보고 이제 어떤 애는 정식했다 그러고 어떤 애는 파종했다 그러고 버섯 같은 거는 종균을 접종했다 그래요. 벼는 이양했다 그래. 이양했다. 이 되셨죠? 근데 나무, 과일, 과수는 이미 심어져 있죠. 나무가. 그럼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런 말 안 나온다고. 심은 날 그런 말 안 나온다고. 얘는 무조건 뭐다?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또는 그 나무에 어떤 그 발화가 됐다던가 뭐 그 시기부터 막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보험 기간이 골 때린 게 뭐냐면 이게 양파하고 양배추를 봐볼게요. 양파하고 양배추하고 심은 날이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를 거예요? 수확한 날이 같을까 다를까요? 틀리겠죠.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막 적었잖아요. 이 색깔로 막 적었잖아요, 제가. 걔네들이 심은 날과 수확하는 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1시간만 하시면 다 외워져요. 비법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외우는 비법을. 여기 보시면 3페이지 막 뭐라 돼 있죠, 지금. 넘겨보세요. 4페이지 막 뭐라 돼 있단 말이에요. 5페이지도 막 뭐라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져요. 외워지게 해드릴게요, 제가. 외워지게 해드릴 겁니다. 그 외워지게 해드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몇 년간 계속 버티고 있죠. 못 외우면 안 되죠. 외우셔야 돼요. 이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 공부하실 때 우리 손해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암기. 이게 압박을 많이 느끼신다고. 왜 그러냐. 공부를 갖다가 지금 몇 년간 또는 많이 쉬셨다가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힘드시다고 지금. 제가 이게 떠들고 계시지만 머릿속에 딴 생각 하신다고. 알아요. 딴 생각 하셔요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오신다고. 한 2, 3분. 그러면 놓친다고 이랬다. 알죠 내가? 공부하시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집중력도 약해지고 그런다고. 외우시는 게. 근데 외우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시다 보면 제가 차근차근 이 시기에는 이거 외우시라. 요 시기에는 이거 외우시라. 오늘은 이거 했으니까 이것만 이번 주 외우시라라고 해드릴 거예요. 그것만 딱딱딱딱 외워가시면 어느덧 이 한 권의 책을 전부 다 외우시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제가 예전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 안 드려서 모르겠죠. 제가 강사 지금 제 나이가 50이거든요. 올해 50인데 제가 강사 생활만 17년째입니다. 17년 비공식적으로 20년이고. 근데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TV 보면 요즘 티처스예요. 정승재하고 조정식 나와서 막 얘들 솔루션 주잖아요. 이전에는 공신 강성태가 나와서 막 하잖아요. 제가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다 해본 방법들이 다. 근데 많이 해보니 이제 어쨌든 간에 하다가 보니까 영어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제가 영어를 싫어했는데 학원 여자 선생님이 남자친구랑 바람나서 도망가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 선생을 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외우는 거 있죠. 단어도 외우가 되고 문법도 외워야 되고 공부는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공부가 됐든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외우는 방법을 벼락치기로는 안 됩니다. 벼락치기는 안 돼요. 제가 진짜 운 좋은 평가사 하나 봤는데 9회 평가사거든요. 9회 평가사인데 그 사람은 2달 공부했어요. 2달 공부했는데 버릴 거 다 모르고는 다 버렸대. 딱 공부할 거 뭐 있는데 그게 시험 다 나온 거예요. 진짜 2달 공부했어.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완전 운이 좋은 사람 그 사람. 적과전 종합이연반식 계산 문제 안 나올 거다 생각하고 공부 안 했대요. 안 나왔어 진짜로. 완전 운이 텄죠. 나한테 교육 받았는데.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런 거는 이제 우리한테 바라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라 많이 외우시고 많이 보시고 해야셔야 된다. 그 방법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1과목 같은 경우는 그 수업할 때마다 제가 이거 외우시 이거 말씀드릴 거고 2과목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2과목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제가 외울 것만 딱 뿌려드릴 거예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2과목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3페이지 보험기간에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만. 3페이지 말고요. 넘겨보시면 4페이지 봐봐. 4페이지. 암기 방법만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기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하고 나와 있죠. 마늘, 양파, 고랭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팥 돼 있는데 자, 마늘의 경우는 보장 개시, 즉 시기가 계약 체계를 입사시 밑에 조기 파종 뭐시 나온 말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 뭐뭐 보신다? 계약 체계를 입사시만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니까 수학기 종료 시점이죠. 근데 마늘은 이듬해 6월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로 되어 있죠, 지금.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마늘은 보통 10월, 9월 말, 9월 말, 10월 초에 심어요. 그래서 겨울을 나고요. 봄에 수확을 해요. 봄에. 보통 5월 달 정도 수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확 시기랑 경쟁 작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늘에는요.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약자입니다. 약자. 마개수육 적어. 마개수육. 한 번만 적어 보세요. 마개수육. 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약자에 대해서. 마늘은 계약 체결 입사 시에 시작해서 수확기 종료 시점에 끝났는데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개수육. 마늘은 자, 저 칠판 보시고 거기 보지 마시고 칠판 보시고 계약철 입사 시 수학기 종료 시점 6월 30일 되셨나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예, 예, 예. 양파 봐보세요. 양파. 계약철 입사 시에 시작해서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이듬해 6월 30일이죠. 자, 저 보시고 양, 개, 수, 육 해보세요. 양계, 수육. 자, 칠판 보시고 한 번만 말씀해 보시기 바래요. 양파는 6월 30일. 그 밑에 감자, 고랭지 감자입니다. 고랭지 감자. 고랭지 감자 보시니까 계약 체결 입사 시부터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 이듬해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10월 31일 날 끝나는 거죠, 지금. 찾으셨어요? 자, 저 보시고 그러면 10월인데 10월. 시자는 고랭지 감자 계약체 입사 시 수학기 종료 시점 10월 31일. 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보시게요. 고랭지 감자 계약체 입사 시 수학기 종료 시점 10월 30일. 밑에 보면 고구마 봐보세요. 고구마. 고구마 계약처 입사 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10월 31일이죠. 자, 그럼 칠판 보시고 이때 고는 고랭지, 고구마를 말해요. 똑같죠, 지금이? 그래서 고구마도 계약처 입사 시 수학기 종료 시점 10월 30일. 31일. 자, 옥수수 봐보시면 옥수수 계약철 입사 시에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에 끝나는데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말을 만들면 될까요? 옥, 개, 수, 구 간단하게 하시면 되네요. 옥수수는 계약철 입사 시 수학기 종료 시점 9월 30일. 자, 그러면 마늘 갑니다. 이 말만 그냥 해볼게요. 네 글자만. 마개수육, 양개수육, 고개수시, 옥개수구. 옥수수, 옥개수구. 댁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분명 기억납니다. 옥개수구 기억나요? 옥개수구 딱 생각해서 그럼 계약적 입사 시부터 수학 종료 시점이 이제 언제? 9월 30일. 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맥락 없이 하나 적을게요. 제가 맥락 없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개수. 자는 뭔지는 몰라요. 얘는 뭔지 몰라요. 그죠? 얘는 자두예요. 맥락 없이 적어볼게요. 적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매실은 매는 매실밖에 없죠? 7월 며칠일까요? 31일. 31일. 뭔 말 없으면 사실.
하신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1시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은 다 외우신다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따로 외우실 게 뭐냐? 양배추가 있고요. 벼가 있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적과적 종합형 방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실만 하시겠죠? 그만 하십니다. 시험에 한 번인가 빼고 매년 나왔어요. 5점짜리 하다못해 5회 때는 15점짜리 나왔어요. 15점짜리 다 쓰라고. 자, 넘겨보시면 뭐 생산비 보장 받장물 있는데요. 이거 보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있는갑다 하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생산비 보장 받장물 애들은요. 이렇게 말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얘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 내용 지금 요거 제가 드린 표 있죠?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다 바뀌었어요 지금이. 바뀐 내용이니까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시로 이제 보험기간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예. 자, 넘겨보시면 인수거절 사유 있습니다. 인수거절 사유. 저는 이제 인수거절 사유로 적었는데 예, 정식 명칭은 인수 제한 목적물 이런 게 정식 표현이에요. 인수 제한 목적물 이게 정식 표현이고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인수 제한 사유, 인수 뭐 물가 뭐 그렇게 하죠. 이런 경우는 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다. 원칙적으로 나중에 이제 보시면 보험 가입 기준이라고 먼저 배우시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전부가 있는데 인수 제한사, 이 인수 거절 사유도 품목마다 달라요. 얘네들이 품목마다.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고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1번에 보시면 예시로 포도입니다. 포도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과수원 됐네요. 얼마 미만? 200만 원 미만.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보세요.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다, 뭐 100만 원 미만이다, 뭐 50만 원 미만이다 배우시거든요. 200만 원 미만짜리를 전부 다 외우고 100만 원 미만짜리를 전부 다 외우고 50만 원짜리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각 품목에서 90% 이상이 200만 원이에요. 우리 뭐만 외우시면 돼. 100만 원, 50만 원짜리만 보시면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어보셔야 돼. 200만 원 빼요. 그러면 암기의 양이 확 줄어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가로 2번에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3년 미만인 과수원이다. 근데 수령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자, 밑줄 치세요. 묘목입니다. 묘목. 묘목이 가입 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몇 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묘목이 어떤 건지 아시죠? 묘목이. 자, 묘목으로 키운 지 1년이 지났어요. 1년. 얘는 지금 어떤 상태? 가식 상태예요. 얘가 옮겨 심었어요. 과수원 포장에 정식 포장에 옮겨 심었어요. 얘를 보고 정식 그래요. 이게 몇 년짜리 그러면 1년. 묘목을 심은 해 있죠. 그 해가 몇 년? 1년. 근데 이 묘목은요. 2년짜리 묘목도 있어요. 몇 년짜리? 2년을 키워야 묘목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얘를 갖다 이렇게 심었어요. 얘 정식했어요. 몇 년짜리예요? 1년짜리. 몇 살? 1살. 묘목을 키웠어요. 근데 3년이에요. 뭔 말이냐? 3년은 돼야 묘목국이 된단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옮겼어요. 몇 년? 1년. 1살이나 1살. 왜 그래? 얘는 어쨌든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저희는 전부 다 뭐예요? 묘목이에요. 묘목. 여기가 되셨죠? 이렇게
10년을 키웠어요. 어떤 상태에서? 정식 상태. 그럼 이 나무가 뭐가 돼요? 성목이 되겠죠. 성목. 어른 나무가 되겠죠. 얘를 다른 데로 옮겼어요. 몇 살일까요? 몇 살? 1살? 10살. 얘 묘목이에요, 묘목 아니에요? 묘목이 옮겼을 때 몇 살? 1살. 묘목이 아니면 근데 제가 좀 심한 표현, 이런 말 표현해도 맞아요. 이거 옮길 사람 없어요. 옮길 사람 없다고. 나무 팔아먹지 않는 이상은 자기 과손에 옮길 사람 없다고요. 없어요. 나무 죽지 않는 이상 거의 없습니다.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나 뭐 다른 데서 설명을 잘못 하셔가지고 얘를 옮겨도 1년이라고 생각 보시는 분들 계신다고. 성목 옮기는 무조건 1년이 옮길 사람 없습니다. 그 나무를 그 자리에서 죽여면 죽었지 옮기진 않아요. 옮긴다 그러면 그 관상용 있죠? 관상용 다른 데다 심으려고 이제 옮기는 것 뿐이지 없습니다. 자, 괄호 3번에 보시면 보험 가입 직전에 역병 및 궤양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손, 뭐 이런 말이 있는갑다 보시면 되고요. 자, 괄호 4번에 보시면 친환경 재배 과손으로서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 있다고 판단되는 과손이다. 친환경이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도 됩니다. 농약 안 친다라는 뜻이에요. 농약 안 친다. 자, 그 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는요, 비가림 시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담양 쪽 고소나 창평 쪽 가면 포도밭 많죠? 포도밭 많이 있어요. 옆에 길 가다 보시면 포도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장이 덮여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시설이 있는데 피복제는 위에만 덮여 있어요. 옆에는 없어요. 바람 통하라고. 이런 애를 보고 우리가 비가림 시설 그럽니다. 비가림 시설. 포도는 비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물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설이 폭이 뭐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비가림 폭, 이가 동고, 이 높이, 이 기준 안에는 들어와야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가림 폭이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 동고가 3m 플러스 마이너스 5%. 시험 나왔어요. 걸어놓기로. 자, 아시는 분이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 3m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만 적은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얼마 아까워요. 얼마 아까워. 이분이 아까 병충해, 벼병충해 5개만 쓰라 했는데 7개 다 써가지고 틀렸어요. 5개만 쓰면 5개만 쓰면 되는데 2개 더 써야지. 2개 더 썼다 틀렸어요. 그래서 10점 날아간 거예요. 그래. 얘 5점, 그거 5점. 결국에는 합격했더만 8회 때 합격했어. 이 7회 때 나왔 8회 때 합격했어. 8회 때. 합격했는데 신난다고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좋다고. 어떤 분들은 3년, 4년 공부해갖고 어렵게 합격해가지고 어렵게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계시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너무 노가다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양파조사, 뭐 저가 조사 나갔다가 나 못 하겠다 나와본 사람도 있고 다른 거 하시는 사람도 계시고 어떠신 분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이제. 행복이에요. 직업 만족도가 높아. 얼마 전에도 그 3회 평가사분 만났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교조소를 나갔는데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저는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적성에 맞다 하니까 그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한 8년째 하는데 괜찮다. 정말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남들 한 일이 못 하겠습니까? 다 하는 거지. 하여튼 그런 경험 안 해보셔서 그렇지 진짜. 힘들긴 힘들어요. 허리 끊어질 것 같고 막 그래요. 처음에 가보면 제가 처음에
한평 해보 문장리로 양파 조사를 나갔거든요. 첫 해. 그래서 그 기념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2019년도에 조사 5월 20일 나갔더만. 그때 첫 해 나갔는데, 나갈 때 이제 모자를 사라 했는데, 그 모자를 이제 그 책 있는 거 있잖아요. 등산용 모자. 사갖고 이제 가갖고 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가. 얼굴에서 나오는 그 습도 있죠, 습기. 이 매체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니까. 그 정도로 막 했거든요. 그 다음날 오면 허리 아파가지고. 양파 뽑으면 이렇게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와씨, 그만둘까? 그러다가, 그때 이 강의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수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사가 이거 뭐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했죠. 3일 지나니까 적응되대요. 딱 3일 되니까 할만하더라고. 운전도 할만하고. 할만하더라고. 그 가끔씩 가다가 보면 차가 이제 논길에 빠져갖고 이제 레카 부를 때가 있거든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서비스 부르면 됩니다. 바로 와요. 20분 안에 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논작물 보시면요. 표. 바로 1번에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농지라고 되어 있죠. 50만 원 미만이면요. 얼마나 작냐면요. 우리 학원의 강의실 이거 2개 정도 됩니다.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만 하나? 이거보다 더 크나? 그럴 거예요. 조금 더 커요, 이거보다. 모르겠네요. 그 평수로는 제가 잘못 제곱미터로 봤어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제가 느낀 건데. 딱 가입 금액이 55만 원이고 보험료가 1,000 얼마예요. 계약자보다 보면 1,000 얼마인가 2,000 얼마가 되더라고. 근데 그거는 왜 그 작은 데다가 농사를 짓까요? 그거 해서 식량하시려고. 근데 꼭 피해는 그렇게 식량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사이 주고 아들 주고 딸 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뭐 하천부지에 소재한 농지다. 하천부지라고 되어 있죠? 하천부지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침수가 되는 지역이죠. 안 되고. 3번에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다. 안 됩니다. 단 호우특보,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지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디가 그러냐면 저기 어디냐 그 간척지 농지 있잖아요. 간척지 농지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전환지 이런 말이 잘 나오는데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라고 되어 있죠. 얘는 밭으로 변경한 농지도 전환지입니다. 어쨌든 논이나 밭이 아닌데 논이나 밭으로 바꿔버린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전환지 그래 전환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몇 년 이내? 3년 이내 농지. 그다음에 5번에 최근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근데 4번하고 5번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보통 뭘 오해하시냐? 전환지나 휴경지는 농지를 변경해서 3년 이내잖아요, 지금. 3년 이내 벼농사를 못 질까요? 보험에 가입 못 할까요? 벼농사는 질 수 있어요. 근데 보험에 가입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간척된 지 5년 이내 벼농사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에는 가입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바쁠 때는 저도 못 모르고 처음에 나갈 때는 막 논에 물이 차일 때 막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해남의 산이면 아시나? 산이면? 예, 그 산이면 옆에가 산이면에 부동리라는 데가 있어요. 간척지 농지인데 거기에 제가 장화 신고 들어갔거든요. 물이 차 있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 간척지에 원래 뻘밭이잖아요. 들어간 순간 나는 뭐 X 됐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 못 나온다. 한 발자국을 갖다 더 안 짚고 나와야 되는데 표본 하나 더 뜨려고 들어갔다가 뜨고 나오면서 넘어갔어요. 휴대폰 들고 그대로 넘어가면서 이만큼 잠겼어요, 제가. 휴대폰을 들고 이거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자분 네 분이 오셨는데 오며찌까지 할머니가 그냥 맨발로 들어오셔서 저 끄집어내시더라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평가사분을 신입 평가사 모시면 물 있을 때는 절대 가지 마라. 다음에 해라. 물 빼고 조사해라. 절대 들어가지 마라.
두 번 그랬어, 두 번. 한 번은 2021년도에 해남에 장성 가서 장성 조양리인가 거기 가서 조사하는데 들어갔다가 안 빠져요 이게. 큰일 났다 이제. 뺐는데 빠지긴 빠졌어요. 맨발로 빠졌어요. 양말과 있고 맨발 넘어진 적도 있고. 올해는 그런 일 없었네요. 자, 그다음 6번에 보시면 도서 지역의 경우 뭐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 불가능한 소재한 농지. 저기 전라남도에 보시면 신안 섬들 있죠? 그런데 7번에 보시면 밥벼를 재배하는 농지. 우리는 수도. 육도가 아니라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물로 하는 거 있죠? 그런 애들. 물대기를 잘 보셔야 돼요. 물대기. 3번에 보시면 마늘 보시면요. 마늘. 바로 1번에 난지형의 경우 남도종, 대소종, 한지형의 경우는 의성, 홍산 품종 아닌 마늘 막 나오는데 올해 하나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남도종이 나오죠. 남도종. 대서종. 남조종, 대서종. 그 다음에 한지형인가요? 한지형. 한지형. 의성 마늘이에요. 의성종. 자, 여기가 난지형이에요. 난지형. 이게 나올 때 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 대서종에 남도종 한 번 나왔는데 이제 이거 구분에 나올 겁니다. 이제. 자, 여기 보시면 난지형이니까 난자하고 한자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난자는 따뜻할까요? 추울까요? 따뜻한 거. 얘는 추운 거. 두 번째. 따뜻한 남쪽 섬에서 수입한 마늘이에요. 대만 마늘입니다. 대만 마늘. 따뜻한 지중해 지역에 갖고 온 거예요. 대서종 스페인 마늘입니다. 의성 마늘은 여러분 아시는 우리나라 토종 마늘.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의성 마늘은 이쪽에서 지어요. 이쪽에서 경상북도, 의성, 군위 막 있잖아요. 뭐 그런 데 짓고 난지형은 보통 이쪽 지역에서 지어요. 그리고 제주도까지. 근데 예전에 난지형 마늘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농사 짓다가 동상에 걸려가지고 개박살 난 적이 있었어요. 농사 안 되서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이고야 농업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전체에서 다 경작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들었어요. 그게 홍산 마늘이에요. 옆에 보이시죠? 홍산 마늘. 여러분들 마늘을 깐 마늘을 사 드시나요? 안 깐 마늘을 사 드시나요? 깐 마늘이요? 깐 마늘이 편하시죠? 마늘을 까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끝에가 녹색으로 돼 있어요. 이 끝부분이. 얘가 홍산 마늘이에요. 홍산 마늘.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괄호 2번에 난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 괄호 3번에 제식 밀도가 3만 주 미만이다. 마늘 파종 후 2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한다. 그러면 마늘은 언제 수확하라 그 말이에요? 4월 15일 이후에 수확하라 그 말이잖아 지금. 이후에 수확하라. 이전에 수확하면 안 된다. 자, 무멀칭이라 무멀칭. 무멀칭 농지. 무자가 어떤 무자일까요? 없어요. 무자. 얘는 영어예요. 멀치라게 멀치. 멀치가 뭐냐면 포장을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포장을 덮는 행위예요. 덮어서 토사가 유출되는 것도 막고 잡초가 자라는 것도 막고 지열도 유지하고 그런 도움을 주는 걸 뭐라 한다? 멀치 그래요. 이런 하는 행위 있죠. 얘를 보고 멀칭 그래요. 멀칭. 보통 멀치란 말 안 써. 그냥 멀칭 그럽니다. 멀칭. 근데 이 멀칭이 보통 마늘이나 고구마, 마늘이나 무슨 뭐 양파밭에 가보시면 까만색 비닐 덮여 있죠. 보통 까만색이고 하얀색도 있고 녹색도 있어요. 녹색도. 근데 보통은 지금 다 까만색이에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까만색 제일 좋은가 봐요. 까만색 많이 합니다. 이건 뭐다? 멀칭 안 하면 안 된다. 멀칭. 맨 마지막에 보시면 코끼리 마늘, 주화 재배 마늘 되어 있죠. 코끼리 마늘은 이렇게 큽니다. 커요. 엄청 커요. 그 다음에 주화 재배 마늘이 되는데 주화 재배의 경우는 2년차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 되어 있죠. 일단 넘어갈게요. 주화 재배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